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오늘은 살을 빼고 싶다면 꼭 먹어야 되는 거 궁금하시죠? 바로 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채소야? 뭐 그거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왜 채소를 내가 꾸준히 먹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탄고지 식사. 이 저탄고지는 열량 영양소에 포커스를 둔 식사죠. 열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조정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대사의 방향을 체지방이 쌓이기보다는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쪽으로 대사의 방향을 틀어서 체중 감량을 일으키는 그런 식사죠. 그래서 이 열량 영양소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도 이렇게 체중 감량이 잘 일어나기도 하고, 걱정되었던 건강 문제도 도움을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절 영양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열량 영양소가 이용되고 연소되고 하는 데는 반드시 조절 영양소가 짝으로 균형 상태에 있어야지만 열량 영양소 연소가 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시더라도 이 조절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을 해주면 저탄고지의 효과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좀 복잡한 대사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을 골라서 올려놓았는데요. 섭취한 칼로리 영양소를 연소하는 과정을 흔히 우리는 대사라고 하죠. 칼로리 영양소 혼자 저절로 연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연소 과정은 정말 다양한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화살표가 각각의 화학 반응을 나타내요. 정말 많은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죠, 연소 과정은. 그런데 이 화학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조절 영양소, 즉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만약에 이 적절한 조절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못해서 대사가 그 단계에서 홀드돼요. 그러면 이 타다 남은 열량 영양소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고 에너지를 생성에 사용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 에탄올이 완전히 이산화탄소로 연소가 되고 우리는 열을 느끼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에탄올이 연소되는 과정에 아연과 비타민 B3가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이 술을 많이 마실수록 오래, 그것도 이들 조절 영양소, 아연과 비타민 B3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런데도 영양소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 몸 안에서는 아연과 비타민 B3가 부족해져서 에탄올이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고 체지방으로 전환돼서 몸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러한 조절 영양소 고갈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비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일까요? 에탄올이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고 부분 연소된 독성 물질이 몸에 이제 쌓이게 되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도 하죠. 신경계에 쌓이면 기억,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노년기에 훨씬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마찬가지로 이 조절 영양소가 부족하면 칼로리 영양소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면서 이제 체지방으로 축적되어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 등등 각각의 그 다양한 다이어트를 오래 하신 분들이 갈수록 점점 살이 찌는 체질로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조절 영양소 부족 때문이에요. 처음 다이어트 시도할 때는 이런 조절 영양소가 우리 세포 안에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처음 다이어트 할 때는 살이 금방 잘 빠져요. 그런데 이 조절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칼로리 영양소가 다 타지 못하고 체지방이 축적되는 거죠. 이게 요요가 생기는 한 원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더 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뺐는데 또 금방 더 살이 찌고,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를 오래 할수록 점점 더 살이 찌게 되는 원리가 바로 이 조절 영양소 고갈 때문인 거죠. 다이어트 오래 하신 분들 보면 30대에 골밀도가 감소돼 있고요. 심지어 골다공증 진단되는 이유도 이 조절 영양소 부족 때문이죠. 왜냐하면 뼈에서 미네랄들을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요. 어쨌든 조절 영양소 고갈은 느린 대사 체질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비만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그 이제 인슐린 저항성, 만성적인 인슐린 상승으로 인해서 대사의 방향이 이제 살찌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조절 영양소의 만성적인 부족 상태.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이 조절 영양소의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절 영양소도 부족하면서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정말 살찌는 고속열차 탄 거죠. 반대로 저탄고지 하면서 이 조절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정말 살 빠지는 고속열차를 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강 문제도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죠. 다이어트를 오래 하신 분들만 조절 영양소가 고갈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절 영양소 부족이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토양 자체가 미네랄 고갈이 심해요. 화학 농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전 100년 전의 사과와 또는 시금치하고 오늘날의 사과, 시금치, 브로콜리 안에 미네랄의 함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어떤 건 심지어는 80% 이하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미네랄이 고갈된 채소를 먹은 동물들에서도 미네랄이 상당히 부족돼 있고 그거를 먹은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미네랄 부족 상태에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일까요? 식품 가공 시에 다양한 조절 미네랄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밀 도정할 때 비타민 E는 거의 90% 이상이 다 빠져나가고 있네요. 또 운반 저장 시에 각종 인공 첨가물들을 사용을 하죠. 방부제, 인공색소, 합성 감미료 이런 것들 해독하느라고 또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조절 영양소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절 영양소가 부족 상태에 있고요. 또 우리 자체가 굉장히 이 라이프 스타일이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죠. 이 스트레스 대처하는데 조절 영양소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음식으로부터 끌어내는 능력, 소화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항상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고 스트레스에 있다 보니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현대인들은 조절 영양소 부족 상태에 있는데요. WHO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러한 미네랄 부족으로 비만이나 만성 질환에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을 해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조절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칼로리 영양소와 조절 영양소 간의 균형을 회복해야 되죠. 어떤 식품이 가장 좋은 조절 영양소 공급원일까요? 전 채소라고 생각을 해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채소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까지도 들어있죠. 채소는 식이섬유소를 공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기에도 비타민, 미네랄이 있는데 굳이 채소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삼겹살하고 브로콜리를 비교해보죠. 삼겹살은 칼로리가 100g당 한 517, 브로콜리는 100g당 한 33kcal 정도가 돼요. 삼겹살이 브로콜리에 비해서 칼로리가 한 15배 높아요. 그런데 조절 영양소 중에 한번 칼슘을 예를 들어서 조절 영양소 함량을 비교해보죠. 브로콜리가 대략 삼겹살보다 칼슘 함유량이 10배 높아요. 이 동일 칼로리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브로콜리가 삼겹살에 비해서 칼슘 함량이 대략 한 150배 정도 높아요. 조절 영양소마다 약간 차이씩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치로 환산되기도 하고요. 약간 더 낮게 환산되기도 하는데 이 채소는 현대인들에게 만연된 조절 영양소 부족을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원이죠. 채소를 하루에 얼마씩을 먹어야 될까요? 저는 매끼 한 2컵 분량,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좀 덜 먹어도 되겠죠. 그래도 최소한 1컵 정도는 드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소를 먹음으로써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공급돼서 열량 영양소 연소가 대사가 촉진되는 이점도 있지만 또한 해독에 필요한 이 조절 영양소 또한 파이토케미칼들이 공급이 됨으로써 독소 배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완화되고 염증은 또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염증을 완화됨으로써 또 체중 감량이 효과적으로 잘 되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형태로 채소를 먹어야 할까요? 그냥 생으로 먹어야 할까요? 익혀서 먹어야 될까요? 저는 채소를 익혀서
먹으라고 권하해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레틴에서도 보았듯이 채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소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익히게 되면 독소가 불활성화돼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죠. 또한 이 채소에는 미네랄 흡수를 저해하는, 다른 영양소 흡수를 저해하는 항영양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트립신 저해제라든가 헤마글루티닌이라든가 탄닌이라든가 피친산이라든가. 채소를 익히게 되면 이러한 항영양소가 불활성화되면서 미네랄들의 흡수가 또 좋아질 수가 있죠. 또한 채소를 익히면 부피가 감소돼서 더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요즘 친환경 채소 많이 드시죠? 친환경 채소들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대장균이나 또 기타 세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익히게 되면 이러한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채소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좀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고요. 또 장 상태가 안 좋아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기능의학 병원 가셔서 장 치료를 받으시고 서서히 채소 섭취를 증가시켜 가면 좋겠어요. 또한 이 채소를 먹다 보면 이제 독소들이 배출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배가 더부룩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좀 참으시고 꾸준히 식습관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편하시다 싶으면 일시적으로 안 드실 수도 있죠. 철칙처럼 이거를 계속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장기전인 거죠. 습관으로 이제 꾸준히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살 빠지는 체질이 되는 지름길, 채소를 꼭 먹어줘야 된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